개념집 하십시오. 예, 공예 수열의 극한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극한은요, 크게 여러분이 배우는 극한은 두 종류의 극한을 배울 거예요.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배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는 뭡니까? 필기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함수의 극한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요. 아, 그래. 우리가 첫 번장을 A1이라 불러, 두 번장을 A2라 불러, 세 번장을 A3라 불러. 이럴 때 그 AN에 해당되는 N을 엄청나게 큰 값으로 만드는 것. 일명 곧이어 설명할 무한대로 보내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 유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 반면에 함수의 극한은요. N을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거나 특정 1이라는 수 근처까지 극한으로 근처까지 가게 만들거나 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즉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보다는 좀 더 쉽겠지. 유형이 하나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당연히 수열을 배운 사람만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무한수열의 학습 목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수열은 전부 유한수열이에요. 한계가 있는 수열이에요. 자, 유한수열에서는요 주로 부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야, 7번째 항이 뭐지? 7번째 항을 구해볼래? 이런 문제. 혹은 어떤 문제? 야,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 수열 1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 이런 부분적인 내용을 다뤄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무한수열에서는요. 야, 이 수열이 계속 1항, 2항, 3항 상하다 보니까 얘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네? 그 어디를 향해 가는 값이 무슨 값일까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무슨 얘기인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자, 일반항은 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1, 세 번째 항은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런데 얘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런 상태예요. 첫 번째 항은 0과 1의 절반인 2분의 1이었어. 두 번째 항은 얘와 얘의 절반인 4분의 1이에요. 세 번째 항은 얘와 얘의 절반인 8분의 1이에요. 절반. 점점 어디 향해 가고 있어요? 0이라는 값을 가고 있죠. 아, 이때 우리는 이 0을요, 유한확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유한확정치 0에 끝없이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수열의 일반항이 2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했더니 얘는 어때? 숫자가 점점 커지지. 계속 계속커지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자, 우리는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플러스 무한대의 끝없이 가까워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플러스 무한대 끝없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선생님, 플러스 무한대가 뭐죠? 자, 궁금해하는 학생을 위해서 플러스 무한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니까 이와 같은 기호가 있어요. 자, 이 기호는요 수가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요, 끝없이 커져나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즉 기호라는 얘기는 수다, 수가 아니다, 수가 아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단 이 무한대는요 부호는 있습니다. 즉 플러스 무한대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0보다 작다라는 이와 같은 부호는 있다예요. 자, 우리 무한대 개념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무한대 끝없이 커져나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수다, 수가 아니다, 수가 아니다. 단 부호는 있다. 플러스 무한대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0보다 작다.
예, 읽기가 안 되고 있죠? 예.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그래서 이제 개념 보도록 할 거예요.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봤더니 얘가 일정한 각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연필심 아껴서 잘 먹고 잘 살자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얘를 이렇게 쓰니까 연필심이 너무 아깝지? 그래서 이제 얘를 줄여서 쓰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n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이때 AN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요. 맞나요? 자, 그런데 얘도 너무 길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다시 이 표현을 어떻게 줄이기 시작했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가까워져 라는 이와 같이 짧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즉 AN의 극한값은 알파야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원래대로 해석을, 요 기호의 원래 기호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적습니다. 저 기호는 무엇을 의미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끝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알파야. 이렇게 해석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극한 기호에 대한 해석을 했고요. 이제 그 아래쪽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수열의 수렴 발산 보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얘는 점점 유한 확정치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얘는 플러스 무한대에 끝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가는데 반해서 얘는 특정 숫자로 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네. 그래서 우리는요, 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요,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수렴이라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요, 수열이 끝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유한 확정치인 경우와 수열이 끝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유한 확정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종류가 있는데, 유한 확정치가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한 확정치가 나오지 않는 기타 경우를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알파를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유한 확정치라고도 수학에서 부르고요. 혹은 얘는 어디론가 수렴하고 있는 수렴값이야 라는 의미에서 수렴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결국 극한, AN의 극한값을 구한 거지.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두 다 같은 수학적 용어입니다. 유한확정치, 수렴값, 극한값 모두 같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도록 하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런 수열도 있지 않나? 27, 27, 27. 수열이 뭔데? 수를 나열했는데 그 일정한 규칙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수열이야. 다음에 오는 수 뭐가 될 것 같아? 그 다음 수 7. 요것도 수열이죠. 이처럼 수가 27, 27, 27 이렇게 되면 무한히 보냈을 때도 2로 갔다, 7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이처럼 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딱 하나의 값으로 고정됐어? 유한 확정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경우도 발산이고요. 우리는 이때 진동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왔다리 갔다리 진동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수열은요, 수렴이 중요할까, 발산이 중요할까? 수렴이 중요할까, 발산이 중요할까? 이제 두 개의 주제가 나왔어. 수렴이 중요해요, 발산이 중요해요? 수렴이 중요해요. 이 수렴을 중시하기 위해서 발산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야. 야, 수열이 있을 때, 야, 얘가 결국 어디로 갈까 했을 때 3!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수학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얘 어디로 갈까? 몰라. 점점 커지고 있어. 이건 좀 그렇단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극한을 배우면 당연히 출제자가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어? 극한값 구해볼래? 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므로 극한값을 구한다는 건 수렴값을 구한다는 거니까 수렴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맨 아래쪽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개념 보니까, 자, 무한수열의 수렴 발산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해서 유한 확정치가 나오면 뭐 하고? 수렴하고, 유한 확정치가 나오지 않으면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결국 발산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다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리미트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알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리미트를 풀 때는. 자, 리미트 기호는요, 요 위에다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부르는 걸 적어둘 거야. 리미트는 수가 아니다. 리미트는 수가 아니다. 계속 옆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리미트는 수가 아니다. 계속 옆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리미트는 수가 아니다. 계속 옆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실 이 수학적 개념은 함수의 극한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데요. 리미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데 내려왔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은 이 미수가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갈 때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함수의 극한은 n이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n이 어떤 특정 숫자로 향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함수니까 n 대신 x가 사용됐죠? x가 1로 향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미트는 뭐의 역할을 하냐면요,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확성기? 야, 밑에 내가 x라는 문자를 변수로 가지고 있는데 x, 너 1로 가라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1 근처로 가라야. 바로 1 옆에 있는 수. 바로 1 옆에 붙어 있는 수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1이라는 수가 있을 때 1 옆에 있는 이 수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 수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000000000000000 언제 일을 할까요? 죽는 날까지 해도 우리는 이수를 못 불러. 근데 극한은 바로 뭐야? 1 근처인, 1 가까이 있는 여기까지 밀고 가봐 라고 요구하는 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리미트는 계속 외치는 거야. x 너 1로 가라, x 너 1로 가라, x 너 1로 가라. 이러니까 x가 오케이 이러면서 1로 슉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자. 리미트를 수처럼 의식해서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를 리미트와 x의 곱으로 착각하는 경향의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리미트는 단지 x는 1로 가라 라는 확성기, 명령에 불과하다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x는 1로 가라 이렇게 확성기로 얘기를 했어. 소리치. 소리는 벽 너머에서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 들려요. 리미트는요, 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리미터는요, 제곱 안으로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로그 안쪽으로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루트 안쪽으로 제한 없이 마구마구 들어가 적용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미트 아래에 제시된 문자만이 리미트의 지시를 받고요. 이 문자 외에
요 문자 외에 뒤에 뭐 Y, Z 이런 문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적어 놓으세요. 다른 문자 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를 알면 리미트가 엄청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읽는다.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라고 읽을 거야. 자, 요거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맨 위에서부터 총 5줄 소리내어 읽어볼 겁니다. 시작! 리미트를 수처럼 의식해서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를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와 x의 곱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는 단지 x는 1로 향하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치 불소리가 벽 너머에서도 들리는 것처럼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는 소리에 불과하므로 제곱 안, 로그 안, 루트 안으로 제한 없이 들어가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리미트 아래에 제시된 문자만이 리미트의 지시를 받는다. 이 문자 외에 다른 문자 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결론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요 밑에 예를 이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로그 x지. 얘는 x한테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요 x 바로 앞에 리미트가 놓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x가 명령을 받았지. x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예요. 로그 1은 몇인데? 0이 되는 겁니다. 자, 보자. 또 리미트가 명령을 해. x는 1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루트 안에 있지. 그러면 명령을 받고 있으니까 x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x 앞에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가 명령을 받아 1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1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아직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테니까 그냥 삼각함수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그냥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사인, 리미트, 세타가 파이로 향할 때 세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사인 파이의 값은 0이에요. 자, 이제 보자. x 보고 야 1로 가 1로 가 1로 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리미트가 x 앞에 붙어요. 근데 x가 뭐였어? 제곱값이었죠. 그래서 제곱 안에 들어가서 1 이렇게 나옵니다. 와, 지수 자리에 x가 있네? 그럼 어떻게? 그 x 앞에 확성기를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이 돼서 2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몇이 될까? 뭐가 될까? y.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x 1로가 이런데 x 없다 이러면서 그냥 개기는 겁니다. 얘 뭐가 될까? x 세타 없다 이러고 개기는 거예요. 자, 리미트는요 이렇게 두 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명령어에 불과하니까 야 뒤에 있는 식 중에서 x는 1로 가고 y는 2로 가.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x 앞에 리미트를 놓이고 얘에 관련된 건 y 앞에 놓여서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요. 즉 리미트는요 그냥 명령어에 불과하니까 명령을 받는 문자 앞에 그냥 넘겨버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리미트 기호의 성질 보도록 하겠다. 자, 리미트 기호의 성질입니다. 오, AN과 BN이 있구나.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는 수렴값을 갖는데 오, 수렴하는구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라는 수렴값을 갖는데 오, 수렴하는구나. 자, 이때 얘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는데 k는 n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k 앞으로 가고요. n의 영향을 받는 요소를 이렇게 명령어를 앞에 위치시키면 얘는 결국 뭐가 되겠다? k 알파가 되겠다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머 영향을 두 개나 다 받네. 그래서 리미트를 이런 식으로
쪼개시면 돼요. 즉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가 되겠어? 이제 눈치가 생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결국 알파 베타가 되겠구나. 와, 이렇게 와도 명령을 받는 n이 두 종류에 있으면 이렇게 쪼개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결국 알파분의 베타가 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 엄청 쉽네. 자, 우리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은 아직 안 배웠고요. 자, 요거 혹시 선수과정 배웠던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요. 시그마라는 애가 있지요. 자, 시그마 기호는 바로 어떤 기호예요?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를 응축시켜 모아 만든 기호가 바로 시그마라는 기호예요. 그런데 이 시그마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적분에서 배우게 될 인테그럴은 얘하고 얘는 사실은 같은 기호인데 2, 3별량 1, 2, 3, 4 이렇게 떨어져 있는 2, 3별량의 수를 합할 때는 시그마를 쓰고 있는 거고요. 실수, 연속되어 있는 연속별량의 합을 더할 때는 요게 보이는 인테그럴을 쓰는 거예요. 인테그럴 기호도 얘랑 성향이 똑같기 때문에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해 라는 성향이 있어요. 반면에 이 리미트는 어때? 덧셈 좋아하지, 뺄셈 좋아하지, 곱셈 좋아하지, 나눗셈 좋아하지. 와, 얘 성격 되게 좋구나. 다대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 수렴 수열일 때만이에요. 수렴 수열일 때만 되겠습니다. 수렴하는 수열일 때만, 수렴 수열일 때만, 네. 수렴하는 수열일 때만 요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좋아해요. 그럼 이제 문제의 난이도는 뭐가 되겠어요? 와, 수렴할 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냥 막 풀면 되는구나. 예, 쉽겠지. 그럼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발산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발산할 땐 얘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리미트 바로 밑에 있는 것만 무슨 수다?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변수다. 자, 리미트는 뭐를 좋아합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와, 성격 좋다. 다 좋아한다. 그런데 아이 재수없게 제한 사항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단 무슨 수열일 때만, 수렴 수열일 때만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이 우리 보고 야, 수렴 수열이야 라고 조건을 주고 있어.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일까 불리한 조건일까? 유리한 조건이에요. 엄청 유리한 조건이야. 그런데 수렴하는 수열이란 말이 없이 수열 AN이 있어. 이러면 이때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수렴하는 경우에는요,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수렴하지 않는 무한대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 되겠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나올까요? 무한대 나올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뭘까요? 몰라요. 선생님,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0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한대에는요, 사이즈가 있어요. 증가하는데 요렇게 증가하는 애가 있고 증가할 때 증가하는 데가 있어. 즉 큰 무한대가 있고 조그만한 무한대가 있어. 큰 무한대 빼기 조그만한 무한대는 무한대, 작은 무한대 빼기 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즈가 똑같은 무한대끼리 빼면 0. 몰라야 결국에. 되겠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자에 큰 무한대가 있으면 무한대로 갈 거고 분모에 큰 무한대가 있으면은 0으로 갈 거고 어디로 갈지 몰라야.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딱 요 두 가지 유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유형은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수열의 극한에서의 문제 유형은 딸랑 두 개. 무한이면 뭐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자, 문제 유형요. 예, 무한이면 뭐다? 세 번만 읽고 좀 기억하고 가자. 시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한 번 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한 번 더.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죄송해요. 예, 말꼬였다. 다시 시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요 두 가지 유형이 문제로 만들어진다요. 그래서 우리 요 앞에다가 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에도 큰 무한대, 작은 무한대가 있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한대에도 큰 무한대, 작은 무한대가 있다. 무한대에도 큰 무한대, 작은 무한대가 있다. 무한대에도 큰 무한대, 작은 무한대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요. 개념 보기 전에요. 우리요, 문제 유형을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수렴하는 수열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수열 이런 말 나오면 와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수렴하는 수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밑줄 치고 문제를 풀 때 항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수렴하니까 뭔지 몰라도 알파라는 수렴값을 가져라고 기계적으로 적어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에도 수렴하는 수열 an이 나왔네. 뭐라고 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뭔지 몰라도 어떤 수렴값 알파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래서 문제를 막 관찰했더니 아씨 리미트 an은 내가 알파가 되는 거 아는데 리미트 an 플러스 2? 쟤는 어떻게 풀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야. 출제자가 문제를 살짝 꼬아놓은 거예요. 난 리미트 an을 알잖아. 근데 리미트 an 플러스 2가 나왔어. 긴장되네. 요게 돼요. 자, 아래 있는 문제 유형도 좀 구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을 구하기 위해서 등식의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려고 했는데 얘는 리미트 an인데 얘는 리미트 a의 2n이네? 이것도 문제 좀 어려운데? 2n 때문에 어려운데? 라고 이처럼요 요런 부분에 난이도가 살짝 생겨요. 자, 요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제목은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특징 되겠다. 자,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개념은요, 수렴하는, 발산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직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특징이라는 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얘가 수렴해요. 어떤 극한값 알파를 향해 가. 무한히 보내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보내. 당연히 하나 더 보내도 어디로 가겠어? 알파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치? 왜? 걔는 끝없이 가는 값이 알파거든. 거기에서요, 얘 10,000개를 더 가. 그래도 얘는 어디로 가겠어? 알파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무한대에 더해진 유한수의 존재란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즉,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예요. 그래서 보세요. 출제자는 우리에게 얘를 준다? 그래놓고 문제 곳곳에 요런 구조의 식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먼지라는 걸 이런 거는 수렴할 때는 이런 건 먼지에 불과해 라는 사실을 모르는 애들은 얘 때문에 헤매겠지. 즉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을 혼동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뭐로 바꿔놓고 푼다? 그냥 다 무시하고 알파! 없어? 먼지야? 지워버려. 알파. 요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수렴하는 수열 되겠습니다. 자,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서 A의 얘 뭐가 되겠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로 향한대. 그럼 그거를 2배로 보내봤자 극한값은 알파일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 그렇구나. 먼지뿐만 아니라 수렴하는 경우에는 A의 N도 알파로 가고 A의 2N도 알파로 가고 A의 3N도 알파로 가고 A의 100N도 알파로 간다. 어떤 수열일 경우에만? 수렴하는 수열일 때만. 되겠습니까?